안녕하십니까. 밝은누리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오늘 기사에서 작은 영웅에 대한 얘기를 하나 봤습니다. 서울역에서 취재를 하던 어떤 사진 기자가 우연히 그 서울역 그 광장 근처에서 어떤 노숙자에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는 사람을 목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뭐 눈이 펑펑 내리고 아주 상당히 추울 때인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기자가 사진을 이제 한두 컷 찍은 다음에 그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어찌된 영문인지 한번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내가 추워서 커피를 좀 사 먹고 싶은데 돈을 좀 줄 수 없느냐 하고 그 지나가던 이제 그 어떤 50대 정도의 남자분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자기 방한복을 벗어가지고 노숙자한테 입혀주고 돈도 5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서 줬다고 그럽니다. 참으로 훈훈한 얘기입니다. 뭐 작은 영웅이라고, 아니 대단한 영웅이죠. 영웅 소리를 들어도 충분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훈훈한 얘기고 미담 기사로 나왔는데, 마음이 훈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저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옷을 선선히 그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그 추운 날씨에 그 생면부지에 그 사람에게, 노숙하는 사람에게 입혀줄 수 있는가? 과연 나는 그럴 수 있겠는가? 힘들죠. 돈을 주고 올 수는 있었겠죠. 뭐 돈 주기도 쉽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옷을 벗어주고 집으로 그렇게 추위에 떨면서 그 사람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저런 그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면에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2000년대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들,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적은 최저생활 수급자들한테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죠. 뭐 그러니까 뭐 방을 하나 얻을 수 있는 주택 수당하고 식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당을 해서 아마 기초생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은 되게끔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죠. 참으로 대단한 일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계속 있었단 말이, 가난은 나라님도 어쩌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정면으로 깨뜨린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한 일이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IMF 사태로 온 나라가 힘들 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그다지 높지도 않고 2만 불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시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좀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도 책임을 지겠다.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정책의 대전환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은 참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그런 틀을 잘 잡아놓아가지고 자기는 그 잡아놓은 틀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은 쉽게 일이 끝마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거기에 그 제도에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뚫린 그 누락된
지원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가끔가다 보면은 뉴스에 뭐 일가족 뭐 세 모녀가 생활고로 자살을 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제도에 맹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제도는 시행을 해봐야지 그런 맹점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벌써 몇 명이 지나갔습니까? 4명째죠 지금? 그렇지만 아직도 4명이 거의 지나갈 동안 아직도 그 맹점들이 수리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그 좋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TV에서 보니까 그 노숙자들이 사는 쪽방을 어떤 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서울역 근처에 무슨 동네에 아마 쪽방촌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노숙자들이 이제 막 벗어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산다고 그럽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아도 방세로 뭐 많이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한 달에 한 20-30만 원 내는 그런 쪽방 신세를 지는데 쪽방이 뭐 한 평에서 넓어야 2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추위만 피하고 있는 거죠. 식사만 하고 추위 피하고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쫓겨나게 됐는데 대책이 없다. 그렇게 그 쪽방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참 신세를 한탄하는 얘기를 그 방송에서 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방송을 본 지가. 아직도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제도도 있고 그런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있지만은 거기에 맹점이 많습니다. 그 제도에. 그 제도의 맹점을 고쳐야 되는데 특히나 그 노숙자들이 그런 기초생활 수급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제도에 여러 가지 맹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제도의 맹점을 고친다고 그러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정치 싸움으로 나를 지새고 있으니 뭐 고칠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작은 영웅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눈 펑펑 내리는 추운 날씨에 눈보라가 치는데 입었던 외투 벗어주고 집에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집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또 다 좋은 차 타고 다니죠. 누가 걸어 다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참 그 얘기를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우리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3만 불, 1인당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입니다. 뭐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이 넘고 뭐 2천만인가요? 3천만이 넘고 뭐 하여튼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7나라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걸 정부에서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그 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치인들 중에는 누구도 그런 맹점을 보완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정치 얘기, 무슨 뭐 민주수호. 민주주의 중요합니다. 수호해야 됩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들로부터 민주주의 수호해야 됩니다. 미국 제도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민주적으로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전에 히틀러 역시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 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제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한 게 뭐 그런 낌새가 보이니까 보니까 전임 대통령을 탄핵해가지고 지금 잘못해서 그 죄를 묻느라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전임의 전전임 대통령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어가지고 지금 그 대가를 감옥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단합니다. 이제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그 200 몇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해온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오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정치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걱정스럽게도 그런 정치인이 우리 주변에 지금 유망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기본소득 1년에 1인당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래도 년 5천억이 50조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2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은 100조가 필요합니다. 1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됩니다. 100조를 무슨 수로 뚝 떼어냅니까? 어디에서?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유치원 그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아마 한 50조 정도 됩니다. 선생님들 급여 다 주고 지금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화됐지 않습니까? 학생들 다 공짜로 가르치죠. 유치원 보조해 주죠. 그런 거 다 합친 돈이 년 50조 조금 넘습니다. 100조입니다. 100조. 만약에 1년에 1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50조입니다. 대단한 돈입니다. 근데 연 100만 원 준다고 그래봐야 얼마나 받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받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주려면 연 120만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이 마치 최고의 요술방망이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트럼프가 대표적인 포퓰리스트죠.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인기 영합하는 그런 정치인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게 공정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공정합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10조에 있습니다. 헌법에. 행복추구권, 국민의 행복추구권,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행복추구권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무상화나 그러한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실직하고 난 다음에 사회 안전망과 가난한 그런 노숙자들에 대한 구제제도, 사회 보장제도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행적으로 그런 게 구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우리 예산이나 재정에 여유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국민적인 기본소득해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북유럽, 스칸디네비아 3국이나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에서 스위스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죠. 그게 하나입니다. 왜 못합니까? 너무 예산이 허투루 낭비될 거를 국민들이 결정해서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국민투표에 붙여서 부결됐죠. 그렇게 앞서 나가는 국민소득이 높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된 나라에서도 기본소득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국민소득도 그들 나라의 절반 조금 넘는 나라에서 물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무슨 수로 기본소득을 펑펑 매년 50조, 100조씩 줍니까? 만약에 50조라고 그러면은 1인당 한 달에 아마 9만 원 정도 받겠죠. 9만 원. 9만 원 받아서 그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용돈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길지는 모르죠. 그러나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큰 수술비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대학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대학 못 가서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파도 병원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보다는 먼저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한 포퓰리스트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트럼프가 바로 반면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소득도 3만 불이고 소위 세계에 7개 나라밖에 없다는
1년에 연소득 3만 불, 국민소득 3만 불, 인구가 뭐 3천만 명 이상인가, 그거에도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적어도 그렇게 집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거나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게 해야 되고, 돈이 없어서 대학에 꼭 가고 싶은데 대학에 가지 못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먼저 해야 됩니다. 나라가 나서서 그 아까의 그 작은 영웅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이름 모를 영웅들의 역할을 이제는 나라가 나서서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은 가능합니다. 발군놀이 모임은 바로 그러한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제도를 갖추려고 합니다. 여러 일반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